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홍달쌤의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과의 인연은 꽤 오래됩니다. 돌아보니까 한 30년 돼요. 중앙일보 기자 시절에 만났습니다. 이분은 위키트리를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행입니다. 네. 우리 고도원 선배하고는 중앙일보 다닐 적에 정말 친하게 지냈지만 연애는 안 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렇습니다. 연애는 안 했잖아. 그냥 친하게 지냈지. 그때 이제 중앙일보에 전문 기자 제도가 생겼죠. 네. 저는 이제 정치 전문 기자였고, 맞아요. 여론조사 전문 기자. 재밌었어요. 네. 선거 판세 분석하고 월간 중앙. 네. 그때 제가 글도 또 많이 썼죠. 네, 네. 그런 땐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연설 기록 비서관이라는 게 정말 바쁜 그렇죠.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언제 그때 그 아침 편지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5년을 어떻게 견뎠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게. 다시는 돌아가기 아니 그리고 또 어려울 것 5년을 한 같은데. 사람이 없어, 그렇죠? 없었죠. 없어. 그런데 그 중간 체력도 안 되고, 네, 체력도 그 당할 수가 중간에 한번 쓰러졌죠. 번아웃.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이고 그때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얼마 한 2년 정도. 되게 그러니까 2년은 못 버티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들어가면. 그렇죠. 네. 제 행정관 한 분은 여성인데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그래서 사표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시는 거와 달리 청와대 비서진들이 정말 경무죠, 경무. 그러니까 한 번도 실수가 없는 없지. 거예요. 늘 긴장하고 24시간. 그래서 5년 기간 동안에서는 사흘 쉬었어요. 사흘. 그렇죠. 휴가 다 포함해서. 저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가끔 그래요. 눈을 뜨면 연설문 안 써도 되는구나.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 사실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게 정말 웬만하면 대통령,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 엄청나죠. 그분의 그 마음에 들기도 정말 어렵죠. 그래서 유난히 공부를 많이 하신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 느끼고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새소리, 바람소리 들리게 되고. 그만두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고 싶었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 2001년에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청와대 재직 시절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중간에.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근데 일이죠. 지금 그 대통령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거 쉽지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됐어요. 내부에서. 그럴 것 같아요. 청와대 1급 비서관이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떻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 청와대 서버를 이용을 해서 그러게. 이건 상상 못하는 거거든요. 청와대 서버로 원시대 얘기 같은 거. 개인 이메일도 못 보냈는데. 그럼요. 네, 근데 그거 어떻게 그래서 시작을 문제가 했었죠? 많이 됐는데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연설비서관이 아마 이제 표현을 대신하면 터질 텐데 바늘구멍 하나 낸 거다. 옹호를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살아났죠. 근데 사실 그게 구독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서 한 10,000명까지는 어려웠어요. 네. 이게 뭐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터지기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아니 된 그때 거죠. 제가 선배 만났을 때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구독자 수가 많아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 용돈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70만 명, 100만 명 이게 늘어나니까 서버 비용만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셨죠?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금을 시작한 거죠. 십시일반이라고. 네. 처음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 못했죠. 처음에 지인들한테 나눠준 거죠? 그럼요. 우리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김해 그쵸? 후배를 비롯해서 언론계 후배들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그때가 사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참 독특한 케이스인데 청와대 비서진들이 그렇게 개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용감했죠. 네. 그런데 제가 쓰러지지 않았으면 그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한번 그런 경험을 그래서 했고 쓰러지고 나서 어느 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 들리고, 들리고. 오늘 이후의 내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독자가 몇 명까지 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청와대에 나올 때 70만 명이었고 1년 만에 그렇게 됐고 청와대 나와서
한 7개월 후에 100만 명이 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깊은 산소 옹달샘 음. 제가 제일 많이 본 단어가 사실 꿈이에요. 꿈. 맞아요. 곳곳에 꿈이 써 있어요. 꿈이 시작되다, 꿈 옹달샘을 만들다, 꿈 설계하다, 꿈 첫 발을 내딛다, 꿈을 심다, 꿈을 짓다, 꿈이 자라다, 꿈을 나누며 노래하다,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여기 와서 딱 발견한 게 꿈이라는 키워드인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우리가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꿈으로 시작하고 기록으로 마무리된대요. 근데 선배는 보니까 꿈은 이미 이루어져서 이미 상당한 기록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한 사람의 꿈이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에 일단 존경스럽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정말 누구 말대로 이제 그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돈도 없이. 그렇죠. 꿈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꿈에 저의 모형 중에 하나가 우리 김행 부의장이에요. 그 위키트리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 하나의 충격을 준. 그것도 사실은 지금처럼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꿈으로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렇죠. 그렇죠. 꿈 하나만 갖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한 사람이 꾸는 꿈에 누군가가 더해져야 돼. 맞아. 그래서 뭐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꿈이면 꿈으로 끝나는데 만인이 함께하면 현실이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지난 20년간 정말 절절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꿈이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렇죠. 네. 그리고 멋있어야 돼. 멋있고 아름답고. 맞아. 공명정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이타적이고 좀 공동체적이고. 아침 편지만 계속해서 보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발상 같아요. 여기가 충자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잖아요. 중심주예요. 여기가 원래가 중원군입니다. 중원군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남원, 중원 하듯이. 여기 예전에 중원인데 지금 충주로 흡수된 거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오더라도 두세 시간은 올 수 있는 중심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오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으로는 정말 좋은 공간이죠.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려고는 왜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2003년 2월 24일 대통령 퇴임을 하고 저는 그 배낭 하나 메고 노트북 하나 들고 동유럽 배낭여행을 한 달짜리를 갔거든요. 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퇴임하기 전날 우리가 이제 대통령 연설문에는 그 암호가 좀 있어요. 뭐냐면 전적으로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철학을 제가 이제 그분의 표현 방식으로 해서 토해내는 것이지만 거기에 인따금 저의 암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그 전날 이분이 이제 장관하고 수석비서관 앞에서 한 마지막 스피치 속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대목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자 동시에 대통령의 생각이시겠다. 그 대통령 입을 빌려서 그게 이제 됐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쉬고 싶었어요. 쉬고 싶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지만은 내려놓고 배낭 하나 메고 그 노트북 들고 동유럽 배낭 여행을 갔는데 혼자? 아니 그때 이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아침 편지 받는 분들이 너도나서 한 5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 맞아. 그래서 몽고도 가시고 막. 그래서 41명 딱 대형 버스 한 대 탈 분들 해서 여행을 갔는데 비엔나의 이제 빈이죠. 거기에 그 샘부른 궁전이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요. 맞아요. 근데 이 정원에 거닐다가 그 안내자한테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땅이냐 60만 평이래요. 이게 제가 그때 꿈이 생기고 번쩍한 거야. 나 이게 60만 평의 땅이 나에게 있으면
이런 왕가들, 귀족들 호사 누리는 이런 정원이 아니고 나처럼 열심히 살다가 무너졌던 사람이 좀 쉬고 충전하고 명상하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게 쉔브룬이 독일어로 아름다운 샘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동요가 생각난 거예요. 깊은 산소 옹달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샘. 그 노래를 했지. 깊은 산소 옹달샘. 누가 와서 먹네.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60만 평을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그래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가 전체가 70만 평입니다. 저희 재단 부지가 7만 평이고 충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휴양림이 61만 평. 그 꿈이 정확하게 맞았죠. 이루어졌네. 놀랍잖아요. 기적이네요. 네, 기적이죠.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 때 13억이 모였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 이 꿈에 동조해준 분이 함께 해준 분이 있었던 거예요. 13억. 저는 지금도 참 생각하면 놀랍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분들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지금. 봤어요. 도네이션으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하고 네. 건물 짓고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재원을 재투자해서 그때 마스터 플랜이 800억 프로젝트였어요. 꿈이 정말 컸다. 20년 목표다. 오늘 그런데 보니까 그 20년 목표로 했던 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년 만에. 국가 예산 쓰지 않고 네. 어떤 모기업 없이. 순수히 그 많은 사람들의 꿈이 모인 거거든, 사실은. 그죠? 그렇죠. 누군가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운동생활 하면서 나무 심고 꽃 심고 이기정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치유하고 충전하고 이렇게 휴식하게 하는 것은 드물잖아요. 최근에 이제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사실은 이제 명상센터라는 게 없어요. 네. 되게 이제 종교에서 좀 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종교적 색채도 너무 강하고 여기 와서 이제 놀라운 게 종교 색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비종교, 네, 비정치, 비상업이에요. 비상업. 네. 그러니까 상업이라서 비즈니스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결과가 뭐 오너 누구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재단 형태니까. 재단이고 핵심이 중요하죠. 여기는 뭐 저도 종교가 있지만은 비종교, 비정치를 모토로 하죠. 2년 전인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여기는 좀 약간 그 명상이다가 보니까 그 인도의 명상과 좀 비슷한 프리 명상 그거 했었거든요. 싱잉볼. 싱잉볼. 또 오늘 와서 보니까 국제학교까지 생겼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쁜 여고생 2명이 대화를 하는데 쌍욕이었어요. 아,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철학의 반영인데. 그러면요, 뭐 최병희 선생 말을 빌리면 영혼의 문인데 맞아. 영혼이 오염되고 있구나. 그래서 세운 게 링컨 학교예요. 그 링컨 학교. 독서, 그 다음에 글쓰기, 스피치법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뭐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12년 사이에 2만 명이 거쳐간 거예요. 링컨 학교를. 링컨 학교 6박 7일짜리를. 그러니까 많은 학부형들의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인사도 잘하지, 그쵸. 자세도 바르지, 표정도 밝아지지, 말도 잘하지. 이렇게 되니까 책도 좋아하고. 그래서 학교 세우십시오. 여러 그 권유를 받아서 정말 오래 망설이고 기도하고 해서 결심한 게 꿈 넘어 꿈. 그것도 비욘드 드림. 그 스쿨 만들어서 BDS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때와 다르게 독서 문화도 굉장히 없고 또 굉장히 비디오, 뭐 핸드폰에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갖고 사실 독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BDS 국제학교, 링컨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놀듯이 동기부여를 좀 해줘서 하게 하는 게 독서예요. 그래서 책을 재미있게 읽게 하고 어려운 책을 읽는데 도전하게 하고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국제학교에서 정규적인 그 교과서 일종의 그런 수업도 해요? 그럼요. 그것도 하고? 근데 다 영어로 한다면서요? 영어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은 우리말로 글쓰기. 우리말로 글쓰기. 웅변도 한다고. 스피치. 네. 영어 스피치. 영어 스피치, 한글 스피치. 근데 그 핵심은 저의 생각은
우리말의 레벨이 수준이 높아야 영어를 배우든 중국어를 그렇죠. 배우든 높아갈 수 있다. 예, 그러려면 그 정말 가장 빠른 지름길이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 독서도 속독, 정독, 다독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국제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제 독서, 스피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여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 환경에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토끼도 보고 연못도 보고 이러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서로 그 공동생활을 하게 해요? 뭐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뭐 우선 당연히 체벌은 없을 테고. 그 없죠. 없고 등수도 없고 석차도 없고 네. 그러나 평가는 있어요. 보이지 않는 평가는 있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 생태적이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태만 중요하냐? 우리 학생들의 애티튜드, 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인사예요. 인사 잘하는. 두 번째가 자세. 반듯하게 걷고 반듯하게 앉고. 네. 자세. 그 다음에 표정. 그죠. 밝게. 네. 그 다음에 시선. 초점 맞추고. 아이 컨택. 그렇죠. 아이 컨택. 눈으로 0.01초로 다 읽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 목소리. 너무 크게 할 것도 없고 너무 작게 안 들려서도 안 되고 100명이 있을 때와 10명이 있을 때 목소리가 다르다. 그리고 시간, 주어진 시간 잘 지키는 이게 이제 기본이고 여기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리가 5C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이제 학생들하고 공유하는 건데 첫 번째가 파트너십. 파트너십.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팔로워십. 팔로워십. 그 다음에 서번트십. 서번트십. 힐러십. 리더십. 그리고 이제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 속에는 글로벌 시티즌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로 오니까 비로소 바람에 구름도 오늘 양떼구름이 저녁 때 쫙 그 하늘에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는 것만으로도 원래 그 인간의 본성으로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모든 건물들이. 그 비열이 막 직원들은 못 살고 그래요. 송사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건물이 깨끗해요? 코로나를 2년 반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대면 사업이잖아요. 경영도 굉장히 어렵죠.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니까 사람 발길이 끊어지고 직원은 뭐 그러게. 많고 예.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뭐 있냐면 이럴 때에 거미줄 쓰면 안 된다. 건물에. 어쩌다가 어느 한 분이 오셨을 때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운영되는 곳이구나. 그 아름다움,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애썼고 그것을 잘 따라준 거예요. 아주 눈에 확 띄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관리할 수 봐주셔서 있을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20년의 꿈이 10년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고 또 다른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예, 그 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느 날 그 서강대 신호창 교수가 오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야 된대요. 그러면 한국에 거점이 없어진다. 여기에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메모리얼 파크. 어떤 추모하는 그런데 무슨 뭐 유골이 있는 그런 납골 땅 이런 게 아니고 상징적인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메모리얼 메타파크. 메타파크. 설명 좀 해주세요. 이를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새상수풍을 마치고 가잖아요. 그럼 어느 곳에 흔적이 무덤이잖아요. 무덤이 있을 수도 있고 납골 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이를테면 대통령으로 갔던 만년필 하나가 있거든. 저한테 좋은 한 상징물을 여기에 하고 그것을 저 어린 시절부터 해서 저의 일대기랄까 이런 것들 아바타 만들고 요즘에 너무나 이제 그게 하나의 흐름이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기념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만나서 추모하고 대화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메타버스 공간으로. 그렇죠. 또 이게 여기 오프라인 공간도 실제로 공간, 숲속에 공간이 있고. 추모하는 공간이 있고 발자국 만들고 거기는 유골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상징적인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놓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메타버스화해서 온라인상에서 어느 곳에서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면 이제 뭐 유명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만 이렇게 역사책에서 배우고
그 묘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업적을 쓰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소수에 해당을 하는 거고, 사실 우리 모두의 삶 하나하나가 다 역사고 그럼요. 또 그럼요. 의미 있고 네. 굉장히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사람의 인생이 그 위대한 철학자나 위대한 정치가보다 못하겠어요. 그럼요. 네. 그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남겨두면 네. 후대나 또는 가족이 이거를 보고 추모하는 것보다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랬었지. 아 또 이분은 이렇게 사셨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많이 그래서 생기죠. 단순히 공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를테면 이제 등록이라고 해야 될지 입주를 해야 될지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자서전을 쓰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김구 선생이 백범인지기를 쓸 때 그 첫 구절에 그 9살, 12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아들에게 이 얘기 전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한 개 역사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김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네. 누구에게나 자식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송혜 선생님의 영화 봤어요. 그래요. 그거 보면서 아 저분이 단순히 그냥 유명한 희극인이 아니구나. 그 이상의 우리한테 힐링을 줬었던 존재고 그분이 그러한 그레이트 피거가 되기 전까지 그 20살짜리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삶의 여정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눈물이 나왔어요. 아,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진지한 것이고 너무나 엄숙한 거죠. 아니, 저도 이제 송혜아 선생님이 95세 가셨는데 만일 저 인연이 있었으면 그분의 메모리얼 파크를 여기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냐하면 무덤에 가서 추모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맞아. 근데 여기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오신 김에 가서 송혜 선생의 노래도 듣고 옛날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념할 수 있고 제자들도 있고 친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요즘에 정말 인생 후반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꿈이 이제 K 디아스포라예요.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K 디아스포라. K 디아스포라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범세계 추진연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옹달샘이 이제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동대학교 교수이면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파견 나가 있는 유진상 교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 기가 막힌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다. 버스라이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래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뭐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의 나라니까 청년들을 20년 사이에 75만 명을 초청을 해서 여행하고 견학, 취업 이런 것을 시킨 본국으로 다시 부르는 거죠. 불렀다가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취업시키고 또 진학도 시켜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대한 프로젝트예요. 그것이 일으키는 산업이 엄청난 거예요. 여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청소년 수련원과 링컨 학교와 매칭을 시켜서 푸른나무 재단이라고 김종기 이사장 그분도 아들이 18살 때 학교 폭력으로 이제 극단의 선택을 하면서 이번에 인생이 바뀌어서 비폭력, 학교 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하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민간 재단 중에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게 운영한 곳이어서 이분하고 만나고 또 코리아 헤럴드 그리고 이거 하려면 또 입법이 필요한 거예요. 입법. 그래서 양양자 의원 마침 또 무소속이고 또 이분이 또 대단한 결단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 면에서 언론에서 봐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분하고 만나서 사자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우리 위키트리도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같이 하고 이제 우리 같이 김행 부회장도 이제 그 코파운더 백인을 모시는데 이제 선두로 이제 나오셔야지.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750만 명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들을 다시 그렇죠. 본국으로 2세, 3세 불러서도 있고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글 교육 온라인으로 레벨에 맞게 무료로 전 세계 한글 학교가 많이 흩어져 있는데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일종의 그 커리큘럼과 이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거죠.
큰 굉장히 사업이죠. 어마어마한 사업이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그리고 나중에 정부의 한글을 지원이 세계화하고 저는 처음부터 정부의 지원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민간에서 끌어가다가 이게 입법화해서 해 보니 이거는 한 민간재단에서 하는 범주를 넘어섰다 했을 때 이제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 생각하고 어쨌든 한글 그건 이제 위키트리아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돕는 일을 조금 네. 이렇게 옆에서 거두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우리 독립하러 가신 분들의 3세대, 4세대들이 우크라이나에 살아요, 지금. 예. 고려인들. 15,000명이래요. 그분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비자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 법 바꿔야 돼요. 그거 정말 문제가 있고 지금 전쟁터에 우리 국민이거든요. 그럼요. 더더나 그들의 선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럼요. 그쪽에서 자손들을 네. 낳고 거기서 그 정착하신 분들인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 이유가 지금 젤렌스키 넥스트 프레젠트가 고려인이에요. 넥스트 프레젠트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된 그분이 고려인이세요. 그래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우리나라 젤렌스키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고려인이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런데 그거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복잡한 이제 외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민간이 해야 되거든요. 민간이. 네. 그런 점에서 저는 K 디아스포라가 너무 중요한 민간의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이게 젤렌스키 말씀하셨는데 젤렌스키가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느 분의 분석은 뭐냐면 그분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유대인이었기 인적 때문에. 네트워크가 네. 공적 네트워크를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K 디아스포라가 아까 250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피가 1%라도 포함되어 있는 인구를 보니까 2억 명이라는 거예요. 2억 명. 이영명. 저 칠레, 핀란드, 몽골리안 벨트, 맞아요. 몽골 반점, 맞아요. 우리와 같은 어순을 갖고 있는 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2억 명이래요. 이걸 잘 엮으면 뭔가 네트워크를 온라인상으로 네트워크 시민권을 주고 이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분들이 또 한글을 배우고 한글이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한류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제 먼저 시작하면 늘 법은 제도는 뒤따라오고요. 뒤쫓아오니까. 그래서 저는 한글 학교도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가르치는 한글 학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켈리를 좋아한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켈리를 가르치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에 명상이다, 치유다. 아픈 사람이 자기의 아픈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이런 게 좋아. 이것을 우리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을 배우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게. 이 한글을 가지고 K 디아스포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뭔가. 그리고 단순한 한글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문화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까 생각하고. 아니 근데 이제 메모리얼 메타 바크하고 그 K 디아스포라 하려면은 이제 또 꿈을 꾼 거잖아요. 네. 또 재원은 또 어디서 나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야죠. 일단 꿈을 먼저 꾸고 시작은 하셨으니까. 그 메모리얼 파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제도 막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K 디아스포라는 사실은 큰 기도 제목이에요. 100명의 코파운더. 1억 이상 도네이션 하는 사람에게 명예도 주고, 그리고, 의미 부여도 하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 가장 투명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쓰는 그런 형태의 모금 운동. 이게 이제 필란드로피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필란드로피 운동이 있는데. 정신. 네. 그래서 그 필란드로피 소사이어티라고 있어요. 거기에 저도 이제 좀 공부를 같이 하고 했는데 그런 운동을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이것을 지속 가능한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국가에서
입법을 해서 구조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민간과 국가가 같이. 그러니까 두 가지 앞으로 이제 20년 그동안 꾸었던 꿈은 10년 만에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 꿈은 K 디아스포라하고 또 그 메모리얼 메타파크, 옹달샘 메모리얼 메타파크. 그러면 한 200살은 사셔야겠다. 그러나 저러나 제 꿈 얘기만 했는데 우리 저 김행 부회장님 위키트리 만들어서 궁금해요. 그 전력을 제가 잘 아는데 어쩌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엄청난 사업을 일으키고 아니, 이렇게 성공하고. 위키트리는 이제 늘 잘해왔던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우리 다 기자 출신들이잖아요. 기자 출신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사실 기존의 언론들이 너무나 권력지향적이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뭐 민중의 지팡이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늘 권력에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본인들의 진영에 빠져 있고 본인의 권력에 취해져 있고 그래서 기자들도 뭐 펜 하나 갖고 마치 권력자인 것처럼 그리고 기자 아무튼 뭐 그랬던 것에 대한 저의 반성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기자가 될 수 있다. 언론을 일반인한테 돌려주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마침 또 그때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까지 그 언론을 페이퍼를 신문을 통하지 않고 누구나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마디만 해도 기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기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전부 다 나누자. 언론의 권력이 나눠지면 정치 권력도 나눠지고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자 개인의 존엄성이 아니겠나. 그런 사회를 꿈을 꿨어요. 그래서 위키트리를 만들었다가 돈이 없어서 3, 4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오픈 플랫폼을 하니까 돈을 안 벌리는 데다가 굉장히 너무 많은 기사가 들어오니까 관리가 어려워졌어요.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전에 크로우즈에서 지금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제 반성이 기존 언론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처음에는 언론 권력을 일반 국민들한테 다 나눠주자 이런 의미로 한 거였는데 다시 기성 언론에 비슷해져 가서 그것에 대한 저 나름의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8월이면 베타 버전의 플랫폼이 나오는데 그것은 완전히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기사를 쓰고 또 누구나 메타버스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고도의 아침 편지에 있었던 그 수많은 플랫폼 콘텐츠 그걸 여기다 다 처음에 마중물로 넣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게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시 한 구절 또는 짧은 글 하나도 못 읽고 가잖아요. 저는 인간이 선하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근데 너무 사는 게 각박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청량들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만들려고 하는 그 메타 캔버스라는 플랫폼 우리가 이 고돈의 아침 편지랑 같이 할 거잖아요. 거기에 그동안의 고돈의 아침 편지에서 쌓아왔던 컨텐츠가 옹달샘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토끼들처럼 와서 그걸 보고 또 누구나 다 글도 쓰고 사진도 올리고 자기 생각도 올리고 그 안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새로운 가상의 세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냥 뭐 60년이 넘었으니까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일을 해봤고 그리고 그래도 사회 정의에 조금 더 고민해보고 살다 죽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안창호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도산 안창호 안창호 공원이 도산공원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쭉 돌아봤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봤어요. 안창호 선생님의 그 인생관이 그거더라고. 거짓말하지 말자. 아주 심플해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자. 죽어도 거짓이 없어라. 죽어도 거짓이 없어라.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하나 빌리고 또 하나 배신하지 말자. 제 인생 목표를 정했어요. 남은 인생의 제 목표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자. 우리가 밤샘 얘기도 들을 것 같은데 나중에
못다한 얘기 또 한 번 또 합시다. 해요. 또 한 번 합시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좀 아니 잘. 근데 이제 이 꿈은 선배하고 나하고 들으면 하면 안 돼. 이거 들은 분들이 동참해줘야 돼. 그렇지. 동참해줘야 돼. 아니 네. 이 프로젝트가 우리 둘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들으셨죠? 동참해줘야 됩니다. 오늘 꿈을 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만인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꿈이 좋은 꿈이어야 합니다. 또 맞아요. 이타적인 꿈이어야 하고 공동체적인 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시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저에게도 100만 원군을 만난 느낌입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저희 두 사람의 꿈은 그냥 공유하는 꿈이니까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바꾸는 거 그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